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만나는 알고팡보고팡 팡팡뉴스 이어갑니다.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 하는데요. 오늘의 키워드, 차등에 이어 선별 논란 바로 알아보죠. 네, 제주 4.3 특별법, 그러니까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준비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제주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고 또 지난 6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21년 만에 개정이 이루어진 건 정말 기쁜 일인데요. 법이라는 게 제정이나 개정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과연 제대로 잘 적용이 되는가 이겠죠. 유족을 비롯해서 제주 사회의 간절한 염원으로 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 개정에 따라서 실제로 이루어져야 할 조치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해도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팡팡뉴스에서 제주 4.3 특별법과 관련된 소식을 여러 차례 다루는 이유도 바로 그 점 때문인데요. 오늘은 4.3 특별법에 담긴 특별 재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재판이 열릴 때는 일련의 과정과 순서를 거쳐야 하는데요. 일단 형사사건이 벌어져야겠고요. 누군가 법을 어겨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고 하면 검사가 그 혐의 사실을 입증하고 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해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법원에 기소를 합니다. 그런데 4.3 당시엔 이런 기본 절차 없이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징역을 살아야 한다고 법원이 군사재판이 결정을 한 건데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4.3 불법 군사재판입니다. 이 불법 군사재판의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면 애초에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사건이라는 게 여러 조사 속에서 드러났죠. 수형 희생자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어떤 분은 밭에서 김을 매다가 또 어떤 분은 총에 맞아 돌아가신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다가 느닷없이 군경에 끌려간 사례도 있습니다. 네, 기자님, 약 20년 전쯤이었죠. 이 국가기록원에서 발견됐던 수형인 명부가 이 불법 군사재판이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형인 명부라는 건 A 아무개가 어떤 죄에 대해서 징역 몇 년을 언도받았고 또 어느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했는지 이런 걸 적어놓은 명단인데요. 재판이 열려서 일정 기준 이상의 형이 집행이 되면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여기에 4.3 당시 열렸던 불법 군사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아서 전국 14곳의 형무소로 끌려간 2,530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분들 중 살아계신 분 18분이 지난 2017년 4월 19일에 국가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난 2019년 1월 17일 제주지방법원이 이 재심에서 공소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제가 4.3 당시 군사재판이 정당한 절차 없이 열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재판과 관련해서 검찰의 공소장이나 소송 기록 또는 판결문 같은 공소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 없이 재판이 열렸다고 보는 건데요. 재심 당시에 제주지방법원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정당한 기소 절차 없이 재판이 있었다는 건데 이건 재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기소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인 겁니다. 아예 재판이 열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검찰과 법원이 인정을 한 건데요. 죄가 없는데 옥살이를 했다는 그 무죄라는 표현마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법부가 70여 년 전에 제주에서 있었던 군사재판을 불법이라고 인정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재심 판결이었는데요. 특별법에서 군사재판 무효화를 명시하느냐 마느냐로 오랜 시간 골머리를 앓았죠. 네, 맞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와 또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는 4.3 특별법 개정의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지난 20대 국회 때 발의됐던 그 개정안에는 당시 불법 군사재판이 무효라는 점을 명백하게 명시를 했었습니다. 이게 만약 법으로 만들어졌다면 수형 희생자분들이 일일이 재심을 거치지 않아도 모든 수형인 희생자들에게 공소 무효 판결이 내려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이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에선 이 부분이 좀 달라졌습니다. 어쨌든 재판의 무효 여부를 결정하는 건 사법부의 권한인데 이걸 입법으로 규정해선 안 된다는 의견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죠.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의 권력을 분리해서 각 기관이 서로 견제하면서 동시에 균형을 유지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조항이 생기면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그런 상황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판 무효 대신 특별 재심이라는 단어를 이번 개정안에 담게 됐는데요. 원래 일반적으로라면 재심을 원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구해서 청구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2019년엔 제주 4.3 도민연대가 생존 수용인 18분을 일일이 모아서 변호사와 함께 재심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 재심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되면 검사가 일괄적으로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 재심 다음 조항을 보면 4.3 중앙위원회가 불법 군사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공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용인 유가족이나 희생자 유가족들은 수용인 명부에 올라간 2,530명이 모두 그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그 2,530명 중에 600여 명에 대해서는 재심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거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기자님, 그런데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불법 군사재판으로 수용인이 된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자가 따로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특별재심 조항에 보면 첫 문항에 희생자로서 제주 4.3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사법부는 특별재심 대상자가 이 첫 문항에 나오는 희생자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3 특별법에 따르면 희생자는 신고를 해서 결정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4.3 때 일가족이 몰살했거나 또 7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서 가족이나 친척들도 모두 세상을 떠나서 그 무용고자로 희생자 신고를 하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수용인 명부에서 비아무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조천 사람인지 대정 사람인지 특정하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행방불명인 등등 여러 이유로 안타깝게 희생자 신고를 하지 못해서 희생자이면서도 희생자가 되지 못한 분들이 600명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해석이라면 수용인 명부에 나온 2,530명 가운데 약 1,900여 명만 특별재심 대상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유족들과 4.3 단체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발이 상당한데요.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는 성명을 내서 지난번에는 4.3 배봉사건 관련해서 차등 지급을 한다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엔 선별 재심이냐며 역사의 정방향을 향해 나아갈 줄 알았던 특별법의 후속 조치가 곳곳에서 후퇴할 우려를 낳고 있다고 협소한 법 해석으로 검토 중인 재심 청구 방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또 희생자 유족회의선 특별 재심과 직권 재심은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추구하자는 그 의미가 있는 과정인데 그 대상자를 제한적으로 선별하겠다는 것은 특별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끓어오르는 배신감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다. 정의의 키는 법무부로 넘어갔다. 인권의 절대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받아들여서 수용인 전체를 직권 재심 청구 대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점이 언급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위성곤 의원이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최근 불거진 불법 군사재판 수용인 선별 재심에 대해서 정부의 의지와 방향에 대해 물었는데요. 김부겸 총리는 이에 대해서 정상 절차 없이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받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거나 하신 분들에 관해서는 일괄 재심 의지를 밀고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조만간 4.3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이 회의에서 수용인 전부를 일괄로 직권 재심 청구하는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공고하는 안건을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특별재심과 관련한 후속 조치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팡팡뉴스에서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팡팡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